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뉴스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포맷을 변경했습니다. 자막을 켜고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덕분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L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0년 매출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글이 아이폰용 AI 음성 비서 앱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0.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각각 0.64%와 0.47%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달러도 강세를 보였으며 투자자들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55%로 낮췄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의 낙관적 분위기는 한층 약화됐으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정책 효과에 기대어 올랐던 주가들도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은 21만 7천 건을 기록하며 노동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재확인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긍정적인 분기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했고 메타는 이후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8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포드모터는 결함이 있는 후방 카메라 문제로 1억 6,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12월 연준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조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률 데이터의 추가 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연준 의장 파월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덕분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파월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세계 주요 경제들 중 가장 견고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책 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의 발언 이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80%에서 56%로 하락했습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를 위한 중립적 정책을 목표로 하지만 인하 속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12월 17에서 18일 회의에서도 추가 인하가 예상되었으나 파월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L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0년 매출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SML은 2030년까지 매출을 440억에서 600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전망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AI 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고급 EUV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투자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SML 주가는 이번 발표 후 3% 이상 상승했으며 AI 칩 수요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현금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ASML은 중국 수출 제한 강화에 따른 영향도 주시 중입니다. ASML은 미국의 압력으로 EUV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SML의 주가는 연초 대비 5% 하락했습니다. 디즈니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강력한 실적 성장을 기대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디즈니는 2025년에 한 자릿수 후반대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과 2027년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은 이번 분기에 3억 2,1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며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1억 2,270만 명에 도달했으며 광고 기반 구독 옵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 TV 네트워크는 수익이 38% 감소했으며 ESPN은 프로덕션 비용 증가로 인해 이익이 6% 감소했습니다. 테마파크 부문은 국제적 수익이 감소했으나 국내에서 6%에서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7억 9,77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자사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 중고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묶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유는 메타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며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유럽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EU 요구사항에 따라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분리하고 유사한 방식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고객이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처벌적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서비스를 떠나는 고객에게 높은 구독료와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고 오피스 365 제품을 경쟁사 클라우드와 호환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FTC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아이폰용 AI 음성 비서 앱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음성 기반 기능을 통해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원하며 인터뷰 준비, 새로운 도시에서의 활동 추천, 창의적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 유용하다고 구글의 제품 관리 디렉터가 밝혔습니다. 제미나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AI의 챗GPT에 대응하는 구글의 AI 챗봇으로 2023년 2월 바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구글은 8년 된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의 AI 음성 비서로 제미니 라이브를 개발했으며 올해 8월에는 안드로이드에서 먼저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공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법안의 주요 요소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 바이든의 EV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는 최대 11% 하락했으며 테슬라 주가도 4.7%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미 세액 공제가 없어도 회사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지출 절감 계획의 조언자로 참여 중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